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5G 공부할 내용은 CRAN, VRAN, DRAN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클라우딩 뭐 그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도 이제 클라우딩, 버추얼라이제이션 뭐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 라디오는 구름 속으로 클라우딩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먼저 DRAN이 있었고요. Distributed RAN, 그 다음에 CRAN, Cloud RAN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Virtualized RAN, 뭐 Centralized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좀 더 나아간 거죠. Centralized and Virtualized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ORAN, 그래서 Open RAN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볼루션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G가 또 이 CRAN, Cloud RAN에서 Virtual vRAN, 그다음에 이제 또 ORAN으로 가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CRAN이 뭔지, VRAN이 뭔지, DRAN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 ORAN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히스토리를 보면은 우선 3G를 보시면은 예전에 RNC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네트워크 컨트롤러라고 해서 이 RNC라는 것이 있고 노드 B 이렇게 노드 B라는 것은 이제 그 사이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노드 B 시스템 위에 안테나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리고 이 RNC는 이 라디오를 컨트롤해주는 그러한 컨트롤 타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컨트롤러에서 코어 네트워크랑 연결되는 이러한 구조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RNC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이렇게 있고 RNC마다 뭐 50개 노드 B, 뭐 30개 노드 B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 캐패시티에 따라서. 자, 근데 이제 4G랑 5G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바뀝니다. 이렇게 돼 있다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DRAN 예, 이제 분산돼 있다는 그러는 거죠. 한국말로는 distributed 이 말이 이제 분산돼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노드비라는 것이 생겼는데 보시면은 RNC라는 게 없죠. 이 RNC의 펑션이 이 RNC가 하는 일들이 다 이 노드비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 이 노드비, 이 노드비, 이 노드비가 다 보시면 이 노드비가 바로 코어랑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거치지 않고 자 이렇게 된 이유가 이 RNC라는 것이 하나가 다운이 되면은 수백 개의 노드들이 다 다운이 되죠. 그렇죠? 대단히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패킷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 그러한 서비스를 예전에는 그냥 3G 때는 대부분 보이스가 주 서비스였는데 이제 4G, 5G로 가면서 패킷이 데이터 이렇게 뭐 유튜브나 뭐 게이밍 뭐 다운로드 받는 그러한 것들이 더 큰 것들을 차지하면서 사용자와 더 가까운 쪽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해줘야지 그 레이턴시가 점점 길어지니까 이게 만약에 모든 컨트롤러가 여기 있으면은 핸드셋이 노드비랑 얘기한 다음에 노드비는 또 RNC에 얘기를 하고 다시 RNC는 코어랑 얘기한 다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너무 많은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딜레이도 길어지고 또 이 컨트롤러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많은 노드가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야,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는 이 사이트에 이 컨트롤러도 다 집어넣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분산시키자. 분산 시스템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간단하게, 더 심플하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DR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G 초반에 그리고 사실 5G도 DRAN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DRAN으로 구성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들도 많고요. 자, 그래서 이제 DRAM을 썼는데 DRAM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게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분산이 돼 있죠. 그러면은 누군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누군가 있으면 좋겠는데 참 애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은 하이 로드,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리소스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분산시켜 주면 참 좋겠는데 물론 유저를 여기서 이렇게 푸시해 주는 뭐 MLB라는 그런 피처도 있는데
더 좋은 거는 그런 리소스를 virtualization 해가지고 이렇게 분산시켜주면 참 좋겠죠. CPU나 메모리나 이렇게.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죠. 피지컬리 완전히 세퍼레이트 돼 있으니까. 그렇죠? 피지컬리 얘는 모든 CPU와 그런 메모리, 컴퓨팅 파워는 이 지역에 있는 것과 이 지역에 있는 것이 쉐어가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이 e노드 B를 구성하기 위한 BBU라고 하는데 베이스밴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비들이 이런 캐비넷에 여러 개가 꽂혀 있습니다. 다 컴퓨터죠. 이 안에 이제 다 메모리 칩이 들어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리소스 쉐어링 그리고 만약에 이 노드를 좀 더 키워야겠다. 그러면은 테크니션을 보내서 여기다가 보드를 더 꽂아야 됩니다.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할 때 메모리를 더 꼽죠. 그러니까 뭐 돈도 많이 들고 메인테넌스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센트럴라이즈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피처 좀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피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업링크 컴프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센트럴라이즈 시스템을 예를 둘지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virtualization. 이 virtualization 하려면은 클라우딩 뭐 virtualization 하려면은 데이터 센터에 뭔가 리소스가 쭉 몰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리고 그렇게 virtualization과 데이터 센터에다가 모든 리소스를 갖다 넣어 놓으면은 이 AI를 이용해서 더 많은 뭐 옵티마이제이션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5G로 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야 이거 센트럴라이즈 시스템이 또 필요하겠는데? 라고 또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옛날 방식 물론 옛날 방식과 동일하진 않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옛날 방식과 비슷한 그런 센트럴라이즈 랜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CRAN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RNC 라디오 네트워크 컨트롤러 같은 거를 두고 여기 라디오 단에는 이렇게 계속 e노드 B죠. 아니면 G노드 B. 그렇지만 이렇게 나눠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당연히 3G와 5G는 같지가 않겠죠. 네.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5G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 안에 CU, 컨트롤 유닛이라는 것을 두고요. 그다음에 DU라는 것을 둡니다. 이거 보시면 똑같이 생겼죠? RNC, 그다음에 노드 B, 이는 CU, DU. 그렇지만 이 전체를 다 G노드 B라고 합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DU 하나와 CU에 virtualized 되어 있는 CU 하나, 아니면 뭐 꼭 virtualized 안 됐어도 CU를 뭐 fixed로 뭐 이 안에 있는 리소스 중에 뭐 20%는 이 DU와 같이 사용하겠다. 그러면 요거 하나가 이제 G노드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G노드 B, 세 번째 G노드 B. 그럼 세 개의 사이트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라디오 이 G노드 B나 E노드 B 뭐 3G도 그랬고요. 이 라디오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G노드 B의 이제 컨트롤 플레인의 라디오 프로토콜 스택인데 혹시 이제 네트워크 쪽을 공부하신 분은 이 프로토콜 스택이 뭔지를 아실 텐데 이 네트워크 스택이라는 것은 사실 이 5G, 뭐 4G, 3GPP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무슨 와이어리스나 뭐 픽스드 뭐 TCP/IP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다 네트워크 스택입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하나의 그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안테나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러면 먼저 피지컬 레이어를 거쳐서 그 시그널,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로 바꾸고 거기서 뭐 필터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디모듈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맥 레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 레이어를 통해서 이 안에서도 또 뭐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또 RS라는 레이어에서 또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끝에까지 가야지 이 RRC를 넘어가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핸드셋에 도달해서 핸드셋에서 마지막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데이터는 이렇게 이 레이어를 다 거치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이 레이어는 각각의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다른 펑션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공부를 또 나중에 할 텐데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레이어를 많이 나눴는가? 귀찮게 이거 그냥 하나로 이렇게 쭉 묶어서 데이터 들어오면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레이어를 이렇게 많이 나눠놨는가?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이 PDCP 이거 너무 안 좋아. 우리 다른 레이어 쓸 거야. 그럼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바꿔 낄 수가 있죠. 이 레이어들은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이 CU는 이 레이어를 어디까지 프로토콜을 어디까지 집어넣을 것인가? 이 RLC, PDCP, RLC, 뭐 맥까지 여기다 집어넣고 피지컬 레이어만 DU에다 집어넣을 것인가? 이 스플릿을 하는 이제 결정을 해야죠. 어떻게 이 프로토콜이 어디에 들어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3GPP에서 했는데 뭐 옵션이 엄청 많죠. 모든 그 프로토콜 레이어를 다 잘라보죠. 옵션 1, 옵션 2, 옵션 3 쭉 해서 옵션 A까지. 자, 어디까지 나눠볼까? 그래서 뭐 사실 이 모든 옵션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제조사는 지금 그 라디오 네트워크를 만드는 제조사들은 이 옵션 2로 이 나눕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이유죠. 혹시 이 프로토콜을 아시면은 더 쉬우실 텐데 이 RLC부터 이 RF까지는 라디오에 관련된 프로토콜들입니다. 대단히 많은 부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PDCP나 RRC는 뭐라고 그럴까요? 더 애플리케이션 쪽에 가까운 그러한 프로토콜들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쪽에 가까운 애들은 라디오 쪽에 붙여 있어야지 레이턴시가 더 줄겠죠. 그렇죠? 거기서 그 안에서 빨리빨리 프로세스를 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까지 쭉 올라오지 않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뭐 패킷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다시 상대방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옵션 2를 이용해서 요만큼은 아까 보여드렸던 CU, 그렇죠? 컨트롤 유닛, 그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DU.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DU랑 CU를 더한 것이 G노드입니다. 그래서 CU는 이 RRC와 PDCP, DU는 RLC부터 이 RF까지 이렇게 나누는 요것을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C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없었죠. DU와 CU.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생기면서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front hal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디서는 mid hall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곳은 또 나중에 또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스플릿을 했는데 다 보시면은 CU, DU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RU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RU. 이건 또 새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라디오 유닛이라는 것인데 보시면은 여기 피지컬 레이어가 있는데 피지컬 레이어, 어퍼 피지컬 레이어와 로어 피지컬 레이어를 나눠서 스플릿 7, 이 옵션 7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나눕니다. 그래서 CU, DU, RU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플릿 2, 그 다음에 피지컬 레이어는 다 DU에 있고 요 마지막에 그 RU라고 이제 라디오 유닛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냥 DU에 다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세 개. 자, 그래서 LTE는 보시면은 요거와 비슷하죠. 요 두 번째 거랑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요 피지컬 레이어와 이 DFE 여기를 연결하는 것은 이제 CPRI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 여기 보시죠? CPRI.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이버 케이블로 연결을 하는데 대부분 뭐 일렉트리컬 케이블로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데이터 전송이 많기 때문에 LTE에서는 이제 파이버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테나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피지컬 레이어를 또 반으로 나눠서 여기다 붙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걸 RU라고 합니다. RU. 자,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방법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쓰는 CPRI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다른 인터페이스를 씁니다. ECPRI.
왜 이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냐면은 이 레이어와 레이어가 통신을 할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려면은 그 규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쓰던 거는 피지컬 레이어와 이 RU, 여기도 피지컬 레이어와 RU. 그래서 이 CPRI라는 프로토콜로 통신을 했는데 여기는 다른 거죠. 피지컬 하이어와 여기는 피지컬 로워 레이어. 그러니까 다른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ECPRI라는 것이 생겼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은 이 CU, DU, RU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필요한가? 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밀리미터 웨이브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매시브 마이머를 공부하면서 이야기에 나왔던 것이 바로 빔포밍. 그렇죠? 그리고 매시브 마이머도 그렇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 안테나에 엄청나게 많은 매시브 마이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안테나가 들어있죠. 그 말은 그 엄청나게 많은 안테나가 각각의 핸드셋과 통신을 하고요. 그리고 빔포밍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마이모를 하기 위해서도 프로세싱이 필요하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거릴 텐데 그것을 빔포밍을 만약에 이 피지컬 레이어에서 하는데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일로 가가지고 프로세싱 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왔다 갔다 거려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엄청나게 많은 파이버 케이블을 붙여야 됩니다. 뭐 20개, 뭐 15개, 뭐 30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같이 붙여서 이 안테나 유닛에 같이 붙여서 이 안에서 같이 프로세싱 시킨 다음에 프로세스 다 끝난 데이터는 아주 그 사이즈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AAU 이게 Advanced Antenna Unit이라는 것인데 이 Massive MIMO와 빔포밍을 쓸 수 있는 이러한 안테나를 쓴다면은 요 구성 CU, DU, RU로 구성을 하고요. 트래디셔널한 RU를 쓴다면은 뭐 마이모, 매시브 마이모가 아니라 그냥 마이모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빔포밍은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아주 LTE와 비슷한 구조로 RU로 나누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DU가 있고 CU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다 뭉쳐 있는 애는 요거는 바로 이제 스몰 셀이나 뭐 다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작다는 거죠. 스몰 셀은. 그러니까 인도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인도에 이제 뭐 쇼핑몰 같은 데 가시면은 천장에 그런 와이파이 같은 게 붙어 있죠. 그게 와이파이일 수도 있지만 요런 스몰 셀이나 다스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쪽으로 들어갔는데도 그런 쇼핑몰로 들어갔는데도 전화가 끊기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뭐 지하철로 갔을 때도 전화가 끊기지 않는 이유는 요 스몰 셀 다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들은 작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다 뭉쳐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CU와 DU에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있었죠. 그렇죠. 이제 여기를 미드 홀, 아까는 프론트 홀이라고 했는데 요 녀석이 생기면서 바뀝니다. 자, 프론트 홀, 그러니까 가장 앞에 있는 거죠. 유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프론트 홀, 그 다음에 중간 미드 홀, 그 다음에 마지막 CU와 코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곳이 이제 백홀, 맨 뒤에 있으니까요. 백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곳이 이 C랜의 구조고요. 자, 이제 C랜을 대강 아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제 Virtual LAN, VLAN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C랜은 이렇게 구조가 돼 있으면은 Virtual LAN은 요 CU를 Virtualization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대단히 복잡한 소프트웨어 구조가 필요하고요. 많은 솔루션들이 필요하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CRAN이라는 것은 이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지만 CRAN이라 해서 VRAN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CRAN은 단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안에가 뭐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RRC와 PDCP를 이 리소스를 딱 나누는 거죠. 20%다 픽스드로 돼 있으면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이 CU를 버추얼라이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엄청난 큰 장점이 있죠. 뭐 이쪽에
이쪽에 더 리소스가 필요하면은 여기다가 메모리를 더 갖다 많이 줘도 되고 CPU를 더 많이 할당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있던 그 뭐 보드가 하나가 고장이 났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대단히 많은 보드들이 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자연스럽게 백업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든 프로세서가 다른 보드로 넘어가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Virtualization RAN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ORAN. 이 오퍼레이터들이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ORAN입니다. 그 벤더 입장에서는 벤더는 별로 안 좋아하죠. 네. 벤더는 에릭슨이나 삼성, 뭐 노키아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죠. 그렇지만 대세는 ORAN으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해서 그리고 CRAN과 VRAN으로 버추얼라이제이션까지 하면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RU가 있죠. 그리고 여기 DU가 있고 CU가 있고, 자,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은 우리가 굳이 이 랜을, 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꼭 한 회사로부터 다 사야 되냐? 현재는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RU, 뭐 DU, CU까지 뭐 에릭슨 아니면 뭐 삼성, 뭐 노키아, 뭐 또는 화웨이, 뭐 그런 회사들로부터 딱 한 회사로부터 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되고 이렇게 이 구분이 되면은, 야, 이 RU는 요 한 RU는 뭐 삼성에서 사고, 다른 거는 뭐 노키아에서 사고, 이 DU는 에릭슨에서 사고, 이 CU는 뭐 호통사에서 사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으냐? 바로 가격 경쟁. 서로 경쟁시키는 거죠. 야, 이거 노키아 성능 좋고 그런데 삼성 얘네 반값으로 준다는데 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코스트 리덕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ORAN으로 가자.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DRAM부터 DRAM, CRAM, 그다음에 VRAM, ORA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